실종자 수색이 끝나도 대원들은 곧장 퇴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교대 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폭염에 숨이 막히는 방독면, 입는 순간 땀이 비오듯 흐르는 화학복. 그 무게를 견디며 이들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뭐 하나라도 놓치면 이제 생명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과 훈련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이지만 그들조차 버티기 힘든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 12월 29일 그날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령서 내용이 비행기가 폭발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켠으로는 경비행기가 그냥 폭발했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출동을 나가는데 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해말 제주항공 참사 현장이었습니다. 일단은 항공기도 다 산상조각이 나 있었고 또 이제 기름 냄새와 피 냄새들, 신체 일부들, 이게 철조망 사이사이에 비산해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고요. 기장실이 있는 그 기체 앞쪽을 이제 구조 활동을 이제 실시했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 그 승무원 두 분이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둘이 이렇게 껴안고 계셨을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 유독 대원들의 가슴을 무너뜨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좌석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의자를 이제 들쳐낸 순간 한 아이가 보인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인데 제 아들하고 거의 또래 같은 그 아이였는데 그때 뭔가 먹먹하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8개월이 흘렀네요. 네. 가끔 생각나세요, 어때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 항공유 냄새를 맡으면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 밤낮 없이 이어진 수색 작업. 37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에게도 쉽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여러 현장을 다녀봤지만 그 정도의 재난은 제 37년의 경험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국한된 어느 지역에만 이렇게 그 훼손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먼 거리까지 비산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습도 한 20여일간 저희가 거의 밤낮으로 했었습니다. 시신 수습에서 유류품 수색까지 꼬박 20일을 현장에서 보낸 특수구조대. 8개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시 탐지견과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박정빈 대원. 우선 온전한 형태의 사체는 한 구도 없었고요. 제가 밟고 있는 웅덩이가 비가 내린 건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었더라고요. 기름도 아니었고. 그게 고여서. 그때 해가지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대원들은 어땠습니까? 동료들.
동료들 너무 많이 힘들었죠. 다들 근데 서로 티를 안 내고 있다가 아마 누가 먼저 감정선을 건들면 다 같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일하는 동안에는 서로 최대한 감정선 건드리지 않고 열심히 작업했었습니다. 우선 시각적, 후각적으로 너무 괴로운 상황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병대 출신으로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신했던 박대원. 하지만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이상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4일 가까이 잠을 한숨도 못 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아마 제 가족이 없었으면 그때 조금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려고 좀 누우면 그냥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걸어가는데 트럭이 나한테 달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기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심리치료도 좀 받고 병원도 다니면서 약도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예. 16개월이야. 16개월. 아빠는 안 줄 거야? 그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요. 위험해요. 가족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으쓱으쓱 하려고 으쓱으쓱? 바로 저한테 먼저 이렇게 털어놓지 않아서 제가 또 많이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다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자고 일어나면 못 깰까.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우울증을 얻었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박 소방관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말 사람 좋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능력 좋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지 않기 전까지는 가장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들 그럴 리가 없는데. 주치자가 많고 출동이 잦아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으로 꼽히는 곳. 박 소방관은 그곳에서 5년을 묵묵히 일했습니다. 힘든 티를 전혀 안 내는 그런 직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굳은 일을 먼저 도맡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항상 먼저 캐치해주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달려가는 와중에도 실감이 안 나. 늘 자신감 넘치던 그였지만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나오면 힘들어했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 본인은 사실 도착했을 때 이미 참사가 일어난 지 좀 돼가지고 고인분들이 옮기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저도 그때부터는 이렇게 조금 눈치를 채서 더 많이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고개를 이렇게 푹 떨구더라고요. 항상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낼 줄 알았던 형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했고 어색했습니다. 40대 소방관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나섰던 또 한 명의 소방관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의 어떤 기억이 소방관들을 3년째 붙잡고 있는 걸까? 술 취하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의 호흡 냄새 혹시 아세요? 그리고 그 번화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을 때 그 내는 호흡 냄새 있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 한 10시 반 이후에 전철을 못 타겠어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전철을 타서 내는 그 호흡 냄새가 이태원 때 그 거리의 그 냄새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제가 토하면서까지 사람을 뺐거든요. 분명히
죽을 것 같이 덤벼들어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구해내자, 조금만 힘내자,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쉬지도 않고 덤볐는데 왜 다들 누워있지? 왜 다들 죽었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원들도 저도.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뒷말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이 대원들에게 특히 더 힘겨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눈앞에 있는 나만 바라보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의식이랑 숨이 이제 없어지는 걸 지켜보면은 엄청나게 큰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믿고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돌아서면은 이분이 더 이상 대답이 없으시고 이쪽 가보면 또 이분도 이미 대답이 없으시고 이러니까 막 패닉이 오더라고요. 20년 가까이 이 업무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진짜 큰 무력감으로 찾아왔어요. 그 일이 끝나고도 한 몇 달은 진짜 막 자괴감이 엄청 들고 거의 아무것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역시 마음을 다잡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살아갈 자신이라던가 내 업무를 계속할 자신이라던가 남은 기간 동안, 퇴직하는 그 기간 동안 100명 이상 살려야겠다. 사실 그 생각으로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걸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을 제가 못 구했지만 최소한 그만큼은 제가 퇴직할 때까지는 더 이상 놓치는 일 없게 좀 달려보자. 159명의 희생자. 그들을 눈앞에서 떠나보낸 기억은 지금도 소방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심한 죄책감을 동반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공무원분들은 그때 뭘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나 아니면 뭔가 후회 같은 것들이 계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PTSD, 트라우마가 오래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들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책임의 잣대를 먼저 들이댔습니다. 소방관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불려나갔습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PTSD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미 시달리고 있을 동료들한테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되었던 것이죠. 참사 후 3년. 거리는 일상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그날 구조에 나섰던 이들은 정작 구조받지 못했습니다.